다시 한번 의학계가 뜨겁습니다. 의사가 성분명만 지정해 처방을 하면 그 성분에 맞춰 약사가 임의대로 제약회사를 선택해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사와 약사 간 현격한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는 성분명 처방을, 의사는 현행대로 제약회사와 상품명까지 지정하여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을 놓고 십수년간 이어진 날선 공방. 왜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네릭 약, 즉 복제약을 비교해 그 기능이 같은지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약 효력의 80에서 120% 범위 안에만 있으면 시험을 통과하는 복제약 때문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어떤 제약회사가 어떻게 제조했느냐에 따라 그 약효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환자에 대한 치료의 동등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 환자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약효를 발휘하는 약을 꾸준히 투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약사들의 주장대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살펴볼까요? 환자 A씨는 의사가 내린 성분명만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약을 짓습니다. 이때 약국에는 같은 성분이라 할지라도 오리지널 약 효력의 80에서 120% 사이의 상품들을 모두 같은 함량의 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분은 같아도 약국이 어떤 제약회사의 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환자에 대한 약의 효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오리지널 약의 80% 효력을 지닌 기업회사의 약을 복용한 후 다시 병원을 찾은 A씨. 의사는 환자의 병세에 차도가 없음을 확인한 후 어려운 고민에 빠집니다. 환자가 어떤 제약회사에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가 없기에 약의 용량을 더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약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추적 확인 결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는 약의 용량을 2배로 높였습니다. 환자 A씨는 2배 용량의 성분명 처방전을 들고 다시 약국을 찾습니다. 이때 약국에서 A씨에게 일주일 전 조제해준 기업회사의 약 대신 그 약과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라고 분류된 니은 회사의 상품을 들여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기존에 복용한 약을 그대로 복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약을 2배 용량으로 늘려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에 따라 임의로 선택해 환자에게 내어준 약의 효력이 오리지널 약의 120%라면 A씨는 의사가 의도한 종전 약 효력의 2배, 160%가 아닌 240% 상당의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환자 A씨가 일주일 전 방문한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국마다 비치해 놓은 약의 제약회사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의사의 예측보다 훨씬 높은 혹은 훨씬 낮은 용량의 효능을 가진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량 혹은 저용량 약 투여로 인한 약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처방 따로 약 따로가 되는 셈이며 환자는 의사의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 환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약회사의 약은 일정한 효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증세를 보고 안전하게 약을 줄이거나 늘려
본인이 예측하는 효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정확히 진찰한 후 증상에 따른 가장 적합한 약의 상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가 내린 처방전에 따라 충실한 조제와 성실한 복약 지도를 하는 것, 그리하여 의사와 약사가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위하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